남자는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ببینم اگه من یه کاری داشته باشم برام انجام میدی؟ یه کار آره یه کار 큰 돈을 주면서까지 그가 찾으려 하는 건 자신을 도와줄 사람입니다. یه کاریو برام انجام میدی پولش هم میگیری میری 그는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ببین من تصمیم گرفتم امشب تمام قرصای خوابم یه جا بخورم و توقع من از شما اینه که مثل یه برادر مهربون بیای روی منو بپوش 주인공, 그러니까 바디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자기 시체 위로 흙을 덮어줄 조력자입니다. 바디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바디의 제안을 거절하죠. 바디는 과연 조력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자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영화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 체리 향기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무척 단순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거절당하던 바디는 결국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바로 이 노인입니다. 노인은 바디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아픈 자식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노인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바디의 마음을 바꿔보려 합니다. 노인 역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목을 맬 밧줄을 걸기 위해 올라갔던 나무가 바로 체리나무였습니다. دیدم آقا یه چیزه نرم خورد دستم توت بود اولی را خوردم دومی را خوردم سومی را خوردم روشن میشه آفتاب زده بالای کوه رفیق چه آفتابی بچه ها مدرسه بود 아이들은 나무를 좀 흔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나무를 열심히 흔들었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떨어진 체리를 주워 먹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행복을 느꼈습니다. ما جمع کردیم آمدیم تو خونه خانم ما آمدیم یه خورده هم دادیم به اون اونم خورد اونم کیف کرد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یه توت ما را نجات داد 하지만 바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인을 박물관에 내려주고 혼자 집으로 향하던 바디는 갑자기 박물관으로 달려갑니다. 힘들게 노인을 찾아내서는 이렇게 말하죠. یه دوتا سنگریز بردار بنداز رو من شاید خوابم برده باشه ولی زنده باشه یه دوتا سنگریز بردار میگم که شونم هم یه دوتا تکون بده کار دیگه شاید زنده باشم 자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 번 확인해 달라는 바디의 부탁은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디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그날 밤 바디는 구덩이 안에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과 동그란 달을 바라보죠. 바디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부분이 모호합니다. 바디가 왜 죽으려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바디가 죽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야기의 그 모호한 여백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은 제가 했던 생각의 조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바디가 왜 죽으려 하는지 영화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선택한 바디의 마음을 비교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영화에서 그 이유를 딱 집어서 알려줬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 죽을 만한 이유가 되나? 고작 그런 이유로 죽겠다고? 하지만 죽으려 하는 이유를 비워두면 관객들은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맞아, 그런 상황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야. 이런 식으로 바디의 처지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디가 괴로운 이유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이 영화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바디가 준비해둔 구덩이 근처에는 까마귀가 날아다닙니다. 어쩌면 바디는 자기의 시신이 까마귀에게 파먹힐 걸 염려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자기의 죽은 몸뚱아리 위로 흙을 덮어줄 조력자를 찾은 게 아닐까요? 바디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삶을 끝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 역시 삶에 대한 욕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력자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바디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짙은 미련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건 바디의 무의식이 만들어둔 방어선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조력자를 구할 때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요. 조력자인 노인을 만나기까지 바디는 총 5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바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فکرشو کردی چجوری باید پس بدی؟ من سندم کجا بوده؟ میگم که شما اگر مشکل مالی دارین من میتونم کمکتون بکنم. 당장의 돈이 급하면서도 단칼에 거절한 사람. اگه من یه کاری داشته باشم برام انجام میدی؟ یه کار آره یه کار مناسب. کار بلد نیستم من پلاستیک جمع میکنم میفروشم کار بلد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다면서 완곡하게 거절한 사람. البته کارش هم کار معمولی نیست ولی خب پولش هم معمولی نیست. ما الان این کارا نیستم پولش هم نخواستیم ببرم. ببین پسر جون من که نمیخوام برات دردسر درست کنم که. بابا قضیه پول نیست. ما نمیتونیم کار شما رو انجام بدیم.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긋던 사람. قرآن میفرماید که ولا تلقوا بأیدیکم الی التهلکه.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살을 도울 수는 없다고 말한 사람. 폐쇄된 공사장을 지키는 경비원은 바디의 드라이브 제안조차 거절했습니다. بریم با همون بالا یه دوری بزنیم. یه هوایی بخوریم یه گپی بزنیم. ما اینجا نگهبانیم آقا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속에서 경비원은 대체 무엇을 지키겠다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돈을 주겠다는 바디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죠.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디는 그런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حالا که من تفنگ نمیدم دستت که منو بکشی. بیل میخوام بدم دستت. بیل. 산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좀 덮어달라는 건데.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염증을 느꼈습니다. وقتی به یه کارگر میگن که بیا یه جایی رو بکن بیا این پیو بکن پی بیمارستانه پی تیمارستانه میاد پیشون میکنه و میره پولشون میگیره میره. 시키는 일 하고 그냥 돈만 받아가면 되지. 왜들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거지?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인간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바디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은 걸 찾지 못해서 지금 그런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바디가 신학자와 이야기 나누는 장면에서는 그의 고독한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حالا دلیلش هم نه اینکه من میتونم بگم. اگرم بگم متوجه نمیشی. نه اینکه نفهمی. میفهمی من چمه. اما حسش نمیتونی بکنی. من میفهمم شما چته. شما میفهمی من چمه. اما حسش نمیتونی بکن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고독함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네요.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바디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계속 바디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쓰죠. 노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앞서 살펴본 체리나무에 얽힌 추억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였고요. 그것 말고도 씁쓸한 농담을 하나 해줍니다.
انگشتم هر کجا میذارم درد میکنه، سرم میذارم درد میکنه، پام میذارم درد میکنه، شکمم میذارم درد میکنه، دستم میذارم درد میکنه. گفت آقا انگشتت شکسته، وجود شما سالمه. 노인은 바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آقای محترم شما فکرت مریضه، خودت سالمه. باشه عوض کن فکرت آقا. 인생에 있어 후회와 고통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후회와 고통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걸 문제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마도 이런 뜻이었겠죠. 노인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전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 지나고 나면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자신의 경험.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평범한 진리. 마지막에는 노래까지 불러주죠. 그치만 바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바디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체리맛을 보고 돌아온 것처럼 바디 역시 이걸 견뎌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디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죠. پس فردا صبح ساعت 6 میبینمت. یعنی شما منو میبینید. انشالله شما منو میبینید. خداحافظ شما. 여기까지만 보면 노인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헤어지면서까지도 바디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노인과 헤어진 후 바디는 노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یه دو تا سنگریز وردا بنداز رو. من شاید خوابم برده باشه ولی زنده باشه. یه دو تا سنگریز وردا.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차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대륙간에 시차가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시차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자주 하거든요. 노인이 해준 이야기가 바디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사실 바디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디의 눈에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긴 꼬리를 남기며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학생들, 온통 주황색으로 물든 하늘과 그걸 느긋하게 바라보는 누군가의 뒷모습. 바디는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바디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 들리시나요? 하지만 관성은 무척이나 힘이 셉니다. 천둥 번개가 치던 날 밤, 바디는 계획대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구덩이에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구름, 하얗게 빛나는 동그란 달. 이런 풍경도 바디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걸까요? 바디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까요? 바디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영화인데도 저는 왠지 바디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노인을 다시 찾아가서 자신이 정말 죽었는지 여러 번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던 모습과 일상적인 풍경을 천천히 음미하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자기 손으로 판 무덤에 누워 달을 바라보면서 바디는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 둘 곱씹을 것입니다. 뒤늦게 하지만 정확하게 도착한 이야기들은 바디를 무덤 밖으로 끌어내주겠죠. 빨갛고 달콤한 체리가 노인을 구해낸 것처럼 노인의 이야기는 바디를 구해낼 것입니다. 노인은 체리가 자신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마법의 체리라서 노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체리였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바로 그 평범함이 노인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죽음을 향해 내달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맛본 체리는 노인이 잊어버렸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رفته بودم آقا خودکشی بکنم یه توت من اینقدر عوض کرد یه توت که شما حساب نمیکنید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지만 언제든 체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체리를 맛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며 노인은 기운을 차렸겠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죽으려 했던 노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فکرم عوض شد حالم عوض شد 영화는 이렇게 시적인 이야기를 아주 평범하게 담아냅니다. 특별한 기교 없이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는 노인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작은 이야기의 힘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체리 향기의 마지막은 좀 특별합니다. 구덩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바디의 모습 뒤로 난데없이 촬영 현장 스케치가 이어집니다. 이 장면들은 영화에 덧붙여진 메이킹 필름이 아니라 영화의 일부로 삽입된 부분입니다. 이 장면들이 다 지나간 후에야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죠. 처음에는 갑작스런 장면 전환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카메라가 담아내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에도 한 알의 체리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지.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현실 속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대해버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는 영화를 눈으로 보는 시간보다 마음으로 곱씹는 시간이 훨씬 긴데요. 저에게는 체리 향기가 바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